근데 이번 경기 조금 호주가 약간 달랐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예선전 때 계속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호주가 만약에 그냥 여기서 얼리 크로스를 올린다든가 그냥 붙이고 들어가면은 이 팀이 무섭긴 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호주가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득점도 하게 됐고, 호주가 어떻게 보면 사이드에서 뭔가 크로스에 의한 공격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팀의 또 단점 중 하나가 이 선수들이 기술이 없어요. 오늘 경기 호주가 이제 텐티홍 감독님의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4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유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좀 가져갔어요. 점유율은 가져갔죠. 51대 49였으니까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확실히 동남아 축구도 스코어를 떠나서 좋아진 부분은 확실히 있다라고 좀 느꼈던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아래 지역에서 상대가 뭔가 누르려고 했을 때 옛날 같으면 이 찍어 누르는 거에 그냥 빌드업을 시도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애초에 길게 가는 플레이를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오늘 신태용 감독님의 인도네시아는 3백 체제로 뭔가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아래쪽에선 좀 됐으나 이게 위쪽에 연결이 됐을 때 실질적인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 허나 어쨌든 간에 골 어템트를 보면은 슈팅 자체는 호주가 7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6개를 했어요. 근데 호주는 7개 중에 유효 슈팅이 4개인데 4개 중에 4개가 다 들어간 거죠. 유효 슈팅 4개를 때렸는데 4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뭔가 호주가 득점을 이번 대회에 그래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매 경기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축구가 엄청 막 재미있다, 박진감 넘친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경기지 않았나, 좀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에서 사우디를 만약에 이기고 올라가게 된다면 만날 수 있는 상대가 호주잖아요. 그쵸. 8강에서 이제 호주를 만나게 되는데, 호주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축구가 어떤 건지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에 오늘 포르날리 선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 선수랑 듀크, 이 두 선수가 약간 로테이션 쪽으로 계속 돌고 있는데, 실질적인 주전 스트라이커는 포르날리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듀크가 몸이 너무 느려요. 느리고 그렇다고 막 등을 엄청 잘 지는 것도 아니고 골을 잘 넣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포르날리 같은 경우에는 싸워주는 역할을 확실히 좀 잘해준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이 팀의 이제 가장 에이스 선수는 어바인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바인 선수가 이번 대회 보면은 계속해서 슈팅도 많이 때리고 있고 득점도 계속 가져가고 있고, 나름 쏠쏠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활동량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패스들이 이렇게 이어졌을 때 이 선수가 여기서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느리지만 요 하프 스페이스 침투하는 거를 진짜 꾸준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나라의 이재성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체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장면들에서 이제 좋은 헤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현재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미드필더들이 이 지역 안에 들어와서 공이 진행이 될 때 계속해서 이 두 명의 선수들이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해주면서 끌고 들어가주는 역할을 해주고, 이 가운데 있는 듀크라든가 혹은 포르날리가 공을 받으러 내려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러면서 꽤나 높은 지역에서 빌드업을 가져가고요. 베이치가 옛날 같으면은 베이치가 엄청나게 오버래핑을 나오는 선수였는데 지금은 좀 나이가 들기도 했고, 이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님 체제 때부터 뛰던 선수인데 이런데 안에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보스가 계속 사이드 돌파,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는 보일이 사이드 돌파를 해주면서 흔들어주는 느낌을 많이 내주고 있어요. 근데 호주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막 만들어 나가면서 막 여기서 빌드업 해가지고 막 썰어 들어가는 느낌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면은 사실상 강팀은 아니다. 근데 이번 경기 조금 호주가 약간 달랐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예선전 때 계속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호주가 만약에 그냥 여기서 얼리 크로스를 올린다든가 그냥 붙이고 들어가면은 이 팀이 무섭긴 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호주가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득점도 하게 됐고, 호주가 어떻게 보면 사이드에서 뭔가 크로스에 의한 공격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팀의 또 단점 중 하나가 이 선수들이 기술이 없어요. 그렇죠. 솔직히 윙어로서의 기술이 전혀 없어요. 그 알타만이나 이런 선수들이랑 비교했을 때 전혀 승부수를 띄울 만한 기술이 있는 선수도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돌파를 허용해서 뭔가 크로스에 의한 득점을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오늘처럼 만약에 이 팀이 그래 우리 기술 없어, 우리 잡고 그냥 여기서 바로 빠른 타이밍에 여기 올려둘 거야 했을 때는 조금이나마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하프 스페이스를 많이 뛰어 들어가긴 하는데, 이 팀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요 미드필더에 있는 선수들이 스피드가 없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공을 잡고 하프 스페이스 들어가는 선수한테 공을 넣어줍니다. 근데 결국에는 스피드가 없는 선수들이라서 여기서 앞으로 전진적으로 뭔가 드리블을 하거나 크로스 올리지 못하고 결국 뒤로 다시 롤링아웃 하면서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롤링아웃을 했을 때 여기서 뛰어지는 두크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이 느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만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썰어 들어오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카운터택을 맞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본인들의 중앙 수비수들이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고 힘이 세지만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장면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이런 데서 공만 잘 따내게 된다면 좋은 카운터택을 통해서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 팀이다. 허나 이 팀의 신체 조건이라든가 세트피스 능력이라든가 그냥 갖다가 대놓고 붙이기 시작하면은 그 부분에선 조금 확실히 무서움을 보여주는 팀이고 단단함을 느껴지는 팀이지 않나. 네, 그래서 일단은 호주 모든 경기를 거의 다 봤는데 호주를 분석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게 일단 호주 수비 라인이 느린 건 어느 정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호주 수비 라인을 깰 만한 공격수들이 있는 상대를 호주가 지금까지 만났던 적이 많이 없어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시면 16강인데도 인도네시아가 뭔가 위협적인 공격을 많이 못했고 왜냐하면 3위로 올라온 팀이다 보니까 전력차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호주가 유일하게 조금 빠른 공격수들한테 좀 흔들렸던 경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랑 경기를 했던 경기인데 이날은 호주 수비진이 약간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우디를 16강전에서 이기고 올라가서 호주를 만난다라고 하면은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흔들었을 때 호주 선수들이 아마 적응을 못할 거예요. 그 템포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랑 또 말레이시아랑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네. 비슷한 수준인데 우리는 3대3 난타전을 했고 네. 이들은 4대0으로 완벽하게 그냥 그쵸. 격파를 했다라고 압도, 볼 수가 네. 압도를 했다라고 네. 이제 보여진 경기였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호주가 어쨌든 간에 이번 대회에 여러분들 8골을 넣었고요. 네. 1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탯적으로 골이나 이런 거를 바라봤을 때는 단단하다. 네. 이 팀이 절대로 만만하게 볼 팀은 만만하게 아니에요. 볼 팀은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지만 상대성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확실히 앞선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좀 걱정이 되고 사우디와의 경기에서는 좀 난타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호주와의 경기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압도할 수 있는 충분한 스쿼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호주보다 더 무서운 거는 저는 사우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만 넘어서서 호주를 8강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클린스만 감독님이 4강 결승도 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전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런 데서 이런 약팀들이 지금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 차는 게 확실히 늘었어. 지난 대회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비해 확실히 본인들도 볼 차는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스쿠터가 이렇게 막 뛰어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있더라도 이런 지역에 왔을 때 그냥 올려주면서 좀 위험 지역에다 공을 집어넣으면서 상대도 당할 만한 찬스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확실히 이 약팀들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지역까지 갔을 때도 약간 5대5 찬스가 있을 때 이거를 약간 뒤로 돌아서 다시 후방에서부터 소유를 뭔가 하려고 해요. 소유를 하려고 드는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호주는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얘네가 균형을 잡게 되면은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 뚫고 들어가기에는 피지컬적으로나 힘들죠.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못 뚫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번 대회 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베트남도 그랬고 인도도 그랬고 이런 지역 잘 가놓고 이런 지역에서 공격적인 선택을 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수비 선수들이 이걸 걷어낸다라고 해도 사실상 이 라인이 구축되기 전에 여기서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이 선수들이 등을 보이면서 골대를 바라보면서 뛰어 들어갔을 때 이 공을 걷어내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코너킥이 유도될 수도 있고 자살골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위협적인 공격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신태용 감독님이 어쨌든 간에 뭐 이게 뭐 4대0 패배이긴 하지만 그래도 짜임새가 인도네시아가 확실히 네, 좋아요. 지난 스즈키컵을 제가 봤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다라는 게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인도네시아를 이끌고 여러분들 호주에게 비록 4대0으로 졌지만 뭐 1승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3등으로 올라갔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인도네시아가 이라크와 일본이랑 같은 조에 있었는데 그 조에서 어쨌든 16강 진출을 해냈다라는 건 아시안컵에서 전 대단한 결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그냥 신태용 감독님에게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왜 아르한 투입을 하지 않았을까? 롱스로잉 어쨌든 간에 아무리 이 팀이 신체 조건이 좋고 이 팀이 빡세기 때문에 롱드로잉 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일본 상대로도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가 키가 작은 건 똑같잖아요. 네. 근데 아르한이 일본 상대로 롱드로잉을 던진 걸 이 뒷포 파포스트에 뛰어들어가면서 득점을 했던 기억도 있는데 뭔가 2대0이나 이럴 때쯤에는 그냥 이런 데서 드로링 얻는 거는 많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드로링을 얻었을 때 좀 롱드로링을 좀 던지면서 경합을 계속 붙여. 코너킥도 만들고 경합 상황을 좀 만들어서 PK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걸 좀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호주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경기 후토크는 마무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나라가 1월 31일에 네. 사우디를 이기게 된다면 만날 상대가 호주고 호주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축구를 한다.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후토크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여러분들 또다시 아시안컵 라이브 맨날 경기 중계하니까 항상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Artlist.io